52세 김정수 씨의 사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0년째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그에게는 3살 위인 형 정호 씨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달랐지만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살아왔습니다. 형 정호 씨는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대기업에서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동생 정수 씨는 감정적이고 따뜻한 성격으로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형제에게는 올해 82세가 되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생활하시며 두 아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집안일도 스스로 하시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시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난 가을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면서 변했습니다. 그날 정수 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웃 할머니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쓰러져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급히 회사를 나와 형에게도 연락한 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의 진단은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셨고 비록 의식은 또렷하셨지만 왼쪽 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는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나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어머니가 퇴원하시면서 두 형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정호 씨는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후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여러 요양원을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정수 씨는 형의 제안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은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두 아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몸이 불편하시다고 시설에 맡긴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즉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수 씨는 형이 단순히 어머니 돌보는 것을 귀찮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대기업에 다니며 최근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회사에서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정수 씨 눈에는 형이 자신의 출세와 편의를 위해 어머니를 방치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직접 돌봄의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수 씨는 속으로 더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형이 나중에 유산 상속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가끔 면회만 가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명분으로 나중에 더 많은 유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수 씨 자신은 어머니를 집에서 끝까지 모시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중소기업에 다니며 형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정수 씨는 필요하다면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호 씨는 동생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요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시설이 좋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는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며 최고급 요양원들의 정보를 꼼꼼히 모았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잘 갖춰져 있고 영양사가 개별 식단을 관리해주며 간병사가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곳들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에게는 형이 가져오는 이 모든 화려한 조건들이 위선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집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전문적인 케어라고 해도 가족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정수 씨는 형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형제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던 것이
점점 격한 논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수 씨는 형과 만날 때마다 요양원 이야기만 나오면 벌컥 화를 냈습니다. 형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설명해도 정수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에게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형이 어머니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차갑게 계산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나중에 자신의 양심을 달래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수 씨의 마음속에서 형은 점점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정호 씨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명할수록 더 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각자의 신념만 고집했습니다. 갈등이 한 달 정도 지속되자 두 형제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진료에 함께 가는 것 외에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도 피했고 어머니 문제로 만날 때면 어김없이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두 아들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채시고 걱정하셨지만 두 형제는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 씨는 점점 형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형이 정말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형이 어머니를 버리려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정호 씨는 동생이 너무 감정적이고 현실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제안을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동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며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하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혈압약도 추가로 처방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돌보던 중 정수 씨는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 형의 휴대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체크라고 적힌 알람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정수 씨가 형의 폰을 보니 어머니와 관련된 수많은 알람들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혈압약 시간, 오후 2시 당뇨약 시간, 오후 6시 물리치료 운동 시간 병원, 예약일, 약 떨어지는 날짜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반찬 만드는 날까지 알람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형의 메모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마이너스 오늘 어머니 기침 심하심, 목감기약 사드려야 함. 10월 18일 마이너스 무릎 아프다고 하심 파스 붙여드림. 10월 22일 마이너스 식욕 없어 보임. 소화제 필요할 듯 등. 정수 씨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평소 드시던 약들의 효과와 부작용까지 인터넷에서 찾아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혈압약의 종류별 특성,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물리치료 운동법까지 상세하게 조사해 두었습니다. 정수 씨는 형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어머니를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수 씨는 형의 진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는 시간이 너무 많다. 회사에 있는 동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 또 쓰러지시면 누가 발견할까?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함께 있어서 돌봐드릴 수 있는 곳이 어머니께 더 안전하지 않을까? 현우는 내가 어머니를 버리려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어머니가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다. 내가 직접 돌볼 수 없다면
적어도 전문가들이 제대로 돌봐드렸으면 좋겠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 어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정수 씨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귀찮아해서 요양원을 보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잘 돌보고 싶어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형 나름대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정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형이 이기적이라고, 냉정하다고, 심지어 유산을 노린다고까지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어머니께서 퇴원을 앞두고 두 아들을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두 아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눈빛에는 두 아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내가 어머니를 더 안전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려는 마음인 줄 안다. 그리고 현우야, 내가 어머니를 곁에서 끝까지 직접 모시려는 마음도 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는구나.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집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병원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건 너희 두 형제가 어머니를 챙기려는 마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너희가 서로 미워하면서 어머니를 돌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정수 씨와 정호 씨는 그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고,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형에게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정호 씨도 동생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함께 어머니를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평일 낮에는 시설이 좋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전문적인 케어와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저녁과 주말에는 두 형제가 번갈아 가며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안전도 보장되고 가족의 따뜻함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수 씨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직접 곁에서 모시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고, 형은 전문적인 케어를 받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크기는 똑같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욱 끈끈하고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때때로 표현 방식이 달라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죠. 형제의 다툼 끝에 다시 하나가 된 이 가족처럼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많은 감동과 사이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